안녕하세요. 찰리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도 알아보고 세계 역사도 알게 되는 찰리쌤의 전쟁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찰리쌤의 전쟁 이야기에서는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찰리쌤의 전쟁 이야기는요,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공부하다가 쉬어가는 코너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게 듣다가 쉬엄쉬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계사 문제도 풀어줍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문제 있죠? 그것도 마지막에 풀어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질문부터 해볼게요. 질문, 역사상 세계 최고의 정복자는 누구일까요? 막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징기즈칸 생각나죠? 세계 대제국을 이뤘죠.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10년 만에 세계 3개 대륙에 걸쳐 대제국을 이룬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겠죠. 우리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도 하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에요. 아빠 이름은 필리포스 2세.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에요. 그 다음엔 헬레니즘의 창시자. 헬레니즘 문화 들어봤죠? 그거의 창시자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승과 제자 계보에서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자, 영어로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 혹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 한번 볼게요. 기원전 356년에서 323년까지입니다. 야, 잘생겼죠? 자, 이 그림은 샤를르 브랭이라는 루이 14세 궁정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알렉산드로스와 포르스, 포르스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자,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겁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 대작이죠. 그 중에 이 부분을 확대한 거 보이죠?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히다스페스강 전투를 그린 그림인데요. 히다스페스강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BC 356년에서 323년까지 살았어요. 자, 그 사람이 만약 신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그저 신이라고 불러줄 수밖에 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스파르타의 다미스가 한 말인데요. 스파르타의 다미스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혹은 테베 이런 많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대접하라는 명령문을 내리자마자 했던 말입니다. 장난 아니죠. 신이라고 불리웠던 사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이라고 불리우고 싶었던 그 사나이가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 싫죠. 지도를 한번 그래도 봐야 돼요.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던 상황이라서 지중해 근처의 지도들 그리고 반도들 대륙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반도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요. 자, 첫 번째 여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나와 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부분은 무슨 반도라고 할까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요. 이탈리아 써 있죠? 이탈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여기 그리스가 있는 반도는 그리스 반도는 아니에요. 뭘까요?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발칸 반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지중해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는 터키예요. 터키 쪽 지역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 반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할 거는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 여긴 소아시아라고도 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의 마케도니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발칸 반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칸 반도예요. 자, 그 위에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나와요. 왜 북이 붙었죠? 그리스에도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을 서로
가지려고 조금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중재를 했는데요.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쓰지 말고 북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쓰면 그리스와 협의해서 유엔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국명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은요? 크기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에요. 약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4배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와 페르시아 지역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스는 여기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의 그리스는 이거고요. 옛날에는 그리스가 도시 국가들이 연합인 거 아시죠?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뭐 많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아나톨리아 반도의 터키. 자, 페르시아를 했죠. 페르시아라는 지역은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불가리아 위쪽부터 시작해서 터키, 이집트,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를 포함한 게 페르시아입니다. 대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성숙했고. 자, 그런 지역인데요.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 모습 한번 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 모습 엄청나게 크죠. 이 대제국을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요, 전성기 때는 기원전 490년 정도 됩니다. 마케도니아 써있죠? 마케도니아는 여기쯤 있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 그리스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오니아 지방.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땅이죠. 페르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오니아 지방에서 도시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게 손을 벌립니다. 자,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 도와달라고 할 때 아테네가 배 20척 정도를 보내줘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배 20척 정도를 보내주니까 이오니아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의 원인을 페르시아는 그리스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뭐 여기도 이면에는 사실 있죠. 지중해 패권을 두고 뭔가 경쟁하기 시작하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 이랬죠. 페르시아가 굉장히 크게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나라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마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요. 첫 번째 발칸반도 기억나시죠? 스파르타, 테베, 아테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에요. 다른 도시국가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라톤 전투를 하고요. BC 490년 써있죠. 테르모필레 전투. 우리 영화 300으로 잘 알고 계시죠? 스파르타! 자, 그 다음 하나 더 살라미스 해전. 세계 역사를 바꾼 해전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살라미스 해전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의 전쟁은 448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나긴 전쟁 끝에 우리가 오늘 이거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투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나라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죠. 그리스가 이기게 돼서 지중해의 패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다음 장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잠깐만 설명하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일어났다. 그 동맹군이 중심이 되었다. 자, 이 동맹군은요. 첫 번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습니다. 이 두 동맹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 전체로 보면은 내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승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내분이 일어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 웃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죠. 어떤 나라들이 웃고 있을까요? 그렇죠. 페르시아. 전쟁에 졌지만 얘네들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오늘 알게 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마케도니아는요. 필리포스 2세 기억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계기는요. 그리스식 팔랑크스와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를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식 팔랑크스 한번 볼게요. 그리스식 팔랑크스는
자, 여기 보시면 방패, 문양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칼도 있고 돌팔매도 있습니다. 그리스식 팔랑크스는요, 창의 길이가 2에서 2.5m 정도 됩니다. 자, 대신에 마케도니아는요, 창의 길이가 6.5m나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뭐 이거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전술이고요. 이것보다도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팔랑크스를 구사했습니다. 자, 그리스식 팔랑크스에 대항한 팔랑크스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전술이겠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팔랑크스의 모습인데요. 적군이 만약에 있다면 적군이 팔랑크스에게 부딪히면 팔랑크스는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적군은 뒤로 후퇴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정말 대단한 전술이죠. 하지만 약점이 있겠죠. 여기가 약점이에요. 여기는 적군이 옆을 쳐들어가면 옆을 방어할 수 없다는 팔랑크스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냐면요. 보병을 두는 거예요. 보병을 옆에 두고요. 뒤에 기병, 필리포스나 알렉산더스 대왕은 뒤에 기병을 통해서 이렇게 뒤를 치는, 우리 기억나세요? 망치와 모루 전술. 망치로 치고 모루로 버티는 이런 망치와 모루 전술을 사용해서 그리스를 완전히 통일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필리포스 2세는요. 그리스를 통일하지만 기원전 336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 왕은 누가 되죠?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20살의 알렉산드로스 3세가 되겠죠. 20살의 알렉산드로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20살이라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의 각 도시들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반란이 일어난 것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참지 못했어요.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트라키아 지방으로 북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러 갔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의 알바니아 지방쯤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20살도 안 된 알렉산드로스가 무슨 왕이야. 우리가 지중해 패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여러 국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역에서 좀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여기를 섬멸하러 갑니다. 점령을 해서 섬멸을 하는 과정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원정 갔다가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있었던 테베라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의 패권을 잡을 거야 하면서 큰 반란이 일어나면 대소동이 일어나요. 그걸 듣자마자 알렉산드로스는 화를 내면서 바로 쳐들어갑니다. 바로 쳐들어갈 때요. 여기까지 왔을 때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테베 성 문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와 친위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요 장면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테베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테베처럼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예상이 되겠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와 전면전을 하고 대제국을 이루는 세계 통일의 꿈을 꾸는 사람인데 지금 테베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테베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테베라는 도시를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마을을 불태우거나 성을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허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럴 정도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정말 자기한테 반항한다면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렸고요. 자기에게 항복한다면 정말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요, 지금 그리스를 통일한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자,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하고요. 페르시아와 전면전을 하는 이제 출발점입니다. 페르시아 왕은요, 다리우스 3세라고 합니다. 다리우스 3세라는 왕이 지금 제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장면이죠. 자, 우리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요, 우리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는 그런 과정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장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죠.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쌤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